짜잔! 안녕하세요. 선주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오늘부터는 3회에 걸쳐서 문법 요소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종결 표현과 시간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되셨나요? 출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종결 표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피동, 사동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을 문법 요소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종결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종결 표현은 문장을 끝맺는 표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을 종결하는 표현을 말하는 거지요. 자, 이때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종결 어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적절한 종결 표현을 사용해서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자, 어떤 종결 어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면 평서문,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면 의문문,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면 명령문,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면 그렇죠, 청유문,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면 감탄문. 이렇게 우리는 문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서문부터 볼까요? 평서문은요, 말하는 사람이요, 화자가 사건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문장이에요. 뭐뭐 했다 하는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지요. 영수가 학교에 가다라는 문장은요, 평서형 종결 어미 다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영수가 학교에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우리는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의문문은요, 말 그대로 의문을 담은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 의문문이 되겠죠. 의문문에서는요, 당연히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겠죠. 뭐뭐 했습니까 할 때 까, 뭐뭐 했냐 할 때 냐. 조금 의고적인 표현에서는 뭐뭐 했느뇨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뭐뭐 했니 이런 것도. 자, 의문형 종결 어미가 되는데요. 외국인들은 이런 것들 구별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은 한국인이니까 의문형 종결 어미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의문문은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과 같이 더 세분화해 볼 수 있는데요. 설명 의문문은 말 그대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에요.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의문사가 필요하겠죠. 누구, 언제, 어디, 무엇과 같은 의문사를 사용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우리는 설명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와 반대로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직 예, 아니오의 답변만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냐, 아니냐의 판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때는 판정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분명히 문장 형식은 의문문인데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의문문인데 특별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실을 진술한다거나 어떤 명령이라든가 요청의 의미를 전달을 한다든가 감탄의 의미를 전달을 한다든가 이런 의문문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사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특히 문학적인 표현에서 많이 사용되는 의문문이죠. 자, 영수가 학교에 간다라는 평서문을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으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먼저 설명 의문문으로 바꾸어 볼게요.
어느 부분의 설명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의문사는 달라지겠죠. 주어 부분에 의문사를 넣으면 누가 학교에 가니와 같이 되겠죠. 이때 누가가 의문사가 되고 답은 누가에 해당하는 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문사를 넣어보면은 영수가 어디에 가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답은요. 학교가 되겠죠. 이때 의문사는 어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의문사를 사용을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 설명을 요구하는 것, 설명의문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 판정의문문으로 바꾸어 볼까요? 영수가 학교에 가니? 라고 질문을 해보면 예, 아니오의 답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예, 아니오의 판정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판정의문문이라고 불러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설명의문문, 판정의문문을 굳이 구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안 나오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수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수가 학교에 가겠니? 라는 문장을 보시면요. 대화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겠죠. 정말로 궁금해서 영수가 학교에 가겠니? 하고 판정의문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 아니요 하고 답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영수가 몸살이 나서 굉장히 아픈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 영수가 학교에 가겠니? 하고 묻는다면 영수가 학교에 가지 못한다라는 진술을 전달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또 영수야 빨리 학교에 가지 못하겠니? 와 같은 문장에서는 어때요? 영수에게 지금 화자가 빨리 학교에 가라는 명령을 전달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수사 의문문에서는요. 대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의문이 아닌 다른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명령문을 볼게요. 명령문은요,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명령형 종결 어미는 아라, 어라가 대표적이고요. 자, 이 둘은 모음 조화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또 뭐뭐 하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영수야 빨리 학교에 가라 라는 예문을 보시면요. 서술어 가라 부분에 명령형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죠. 가다라는 동사 어간에 명령형 종결 어미 아라가 붙은 거예요. 자, 얘가 양성 모음이니까 어라가 아닌 아라가 붙은 거예요. 이 경우에 용언의 어간 말음 아가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가라와 같이 나타난 거예요. 영수에게 빨리 학교에 가라는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개가 사용되는 경우는요. 여보게 빨리 학교에 가게 라는 예문에서처럼요. 상대가 예사 낮춤의 대상일 때 가다라는 동사 어간에 개라는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을 해서 빨리 학교에 가라는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다음은 청유문을 보겠습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을 우리는 청유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유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 되겠죠. 청유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죠. 뭐가 있어요? 뭐뭐 하자 하는 거. 높이면 뭐뭐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비읍시다 같은 거. 영수야 빨리 학교에 가자 라는 문장에서요. 서술어 가자를 보시면요. 청유형 종결어미 자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영수에게 빨리 학교에 가자고 청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지요. 비읍시다를 사용할 때는요. 높임의 대상에게 사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청유를 하는 그 대상이 아버님이라면 아버님 빨리 학교에 가자 이렇게 말하진 않죠. 빨리 학교에 가십시다와 같이 비읍시다를 사용을 해서 상대를 높이면서 청유의 의미를 전달을 하죠. 이때 명령문과 청유문은요, 둘 다 서술어로 동사만 올 수 있어요. 동사만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어요. 어떤 명령을 할 때 너 좀 예뻐라 안 되죠? 너 우리 좀 예쁘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서술어는 동사만 사용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형이 쓰일 수가 없어요. 영수야 빨리 학교에 갔어라 안 되죠? 이상하죠? 영수야 빨리 학교에 갔었자 안 되죠. 과거형이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럼 이 명령문과 청유문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주어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명령문 같은 경우는 명령을 받는 상대가 영수가 바로 학교에 빨리 가야 할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문에서는요, 주어와 청자가 일치해요. 하지만 청유문은요, 말을 하는 화자가 말을 듣는 상대, 즉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같이 할 것을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청자와 화자 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영수야 빨리 학교에 가자 할 때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는 영수죠. 영수가 청자가 되는데 빨리 학교에 가는 건요. 영수만 가는 게 아니라 빨리 학교에 가자라고 했으니까 말을 하는 화자인 나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청유문에서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 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은 감탄이나 한탄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말해요. 주로 구나와 같은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하는데요. 영수가 학교에 가는구나. 영수가 학교에 가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화자가 감탄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주로 우리 느낌표를 사용하기도 하죠. 앞에서 공부했던 품사, 문장 성분,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이런 것에 비하면 종결 표현에 따른 문장의 종류는 아주 이해가 쏙쏙 잘 됐을 거예요. 다음은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은 연속적인 현상인데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적 표현을 시간 표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제와 동작상을 사용해서 시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시제를 살펴볼 건데요. 시제는요, 그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의 위치를 표현하는 것을 시제라고 해요. 시제를 표현할 때는요,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점인 사건시와 화자가 말을 시작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볼 때 우리가 말을 하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발화시라고 보면 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 일어났느냐,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느냐, 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시제입니다.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과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과거 시제부터 살펴볼까요? 과거 시제는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인 시제를 말해요. 먼저라는 것은 말을 하는 시점보다가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죠. 선생님들에 따라서는요, 이 먼저라는 표현 대신에 앞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발화시보다 앞선다고 먼저라는 의미로 앞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럼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당연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쓰겠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는요. 아시나 엇 요거 모음 조화에 따라서 선택되는 겁니다. 또 더와 같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는데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영수가 빵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요. 영수가 빵을 먹는 행위는 지금 말을 하는 이 발화시보다가 이미 먼저 일어난 일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먹다라는 동사가 엇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먹는 행위가 과거에 있었음을 나타냈어요. 다음은 영수가 예뻤다라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영수가 예쁜 건 말을 하는 지금보다 과거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뻤다라는 서술어를 보시면요. 형용사 예쁘다의 어간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이 붙고요.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붙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축약이 되면서 예뻤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을 해서 영수가 예쁘다라는 그 사실이 과거의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해도 그 행위나 사실이 과거의 일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영수가 빵을 먹더라 이렇게 전달할 때 이 먹는 행위가 과거의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죠. 영수가 예쁘더라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더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을 해서 영수가 예쁘다라는 그 상태가 과거의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해서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동사에 사용하는 전성어미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에 사용하는 전성어미가 달라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은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때 가로 속에 있는 이 은은 매개 모음이에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은이 붙고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그냥 바로 니은이 붙는 거예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일 때는 전성어미로 던을 사용해요. 예문을 같이 볼게요. 영수가 먹은 빵이라는 예문을 보시면 자, 먹다라는 동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을 취했어요. 그래서 어떤 빵이냐면은 영수가 먹은 빵이라고 빵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관형어로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떤 빵이에요? 먹은 빵이에요. 그럼 영수가 빵을 먹는 그 행위는 지금 말을 하는 발화시보다 이전에 있었던 먼저 있었던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라는 시제를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형용사는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을 취하게 되면 과거 시제를 표현하지 못해요. 예문을 보시면요. 예쁘다라는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을 붙여볼게요. 모음으로 끝나니까 은이 아니라 니은만 붙으면 되겠죠. 예쁜 영수. 이렇게 해도 얘가 관형사형 전성어미이기 때문에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시제는요. 지금 현재 예쁜 게 되죠.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는 동사에만 은이 붙습니다. 형용사는 던을 사용해요. 던을. 자, 예쁘다라는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던을 사용해서 예쁘던 영수 이렇게 해서 영수가 예쁘다라는 그 상태가 과거의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서술격 조사 이다는요. 학생이라는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었어요. 이때 이다가 활용을 해서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 던을 취하게 되면요. 학생이던 영수와 같이 나타나서 영수가 학생이다라는 그 사실이 과거의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시간 부사어를 사용을 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제나 옛날 같은 그런 시간 부사어를 사용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과거의 일이었음을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영수가 어제 빵을 먹었다. 영수가 옛날에 예뻤다.
영수가 옛날에 학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과거의 일이었음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또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사용하고 시간 부사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현재 시제라고 하면 자,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말을 하는 발화시와 또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말하는 거겠죠.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것처럼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는요.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이때 동사에 사용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하고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에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가 달라요. 동사에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는 는이나 니은이 되겠고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에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들은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영수가 빵을 먹는다라는 문장을 보시면 영수가 빵을 먹는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발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나타내는데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 는이 사용되었습니다. 먹다라는 동사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는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붙었고요.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는요. 니은만 붙여서 현재 시제를 표현해요. 영수가 학교에 간다. 에서 영수가 학교에 가는 행위는 발화를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니은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을 해서 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는요. 영수가 예쁘다라는 문장에서 예쁘다라는 형용사는 지금 기본형을 취함으로써 영수가 현재 예쁘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수가 학생이다라는 문장은요. 학생이라는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기본형이 붙어서 지금 현재 영수가 학생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할 때도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사용하는 전성어미가 달라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는을 사용하고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은을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영수가 먹는 빵에서는요. 먹다라는 동사가 관형사형을 취함으로써 빵을 꾸며주고 있죠. 이 빵은 뭐예요? 지금 현재 영수가 먹고 있는 빵이죠. 현재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먹는 빵.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은을 사용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자음으로 끝나면 은을 쓰고 모음으로 끝나면 니은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쁜 영수 하면 예쁘다라는 형용사 어간에 니은이 붙었죠. 그래서 영수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영수가 예쁜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학생인 영수 할 때도 어때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에 뭐가 붙었어요? 니은이 붙어서 영수를 꾸며주고 있죠. 이때도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거죠. 영수가 학생인 사실이 지금 현재인 거예요. 시간 부사어를 사용할 때는요. 현재를 나타내주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해주면 되겠죠. 오늘이라든가 지금 같은 거요. 영수가 지금 빵을 먹는다. 영수가 오늘 예쁘다. 영수가 지금 학생이다. 현재 상황을 나타내지요. 다음은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예요. 자, 시간이 이렇게 흐를 때 발화를 하는 시점은 여기지만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미래의 일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미래 시제라고 해요.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고 시간 부사어를 사용해요.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는 동사나 형용사에서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나 전성 어미가 차이가 났었죠. 미래 시제에는 그 차이가 없어요. 동사나 형용사 모두 같은 선어말 어미, 같은 전성 어미를 사용합니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니까 당연히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써야 되겠죠. 어떤 선어말 어미를 쓰나요? get을 쓰죠. 영수가 빵을 먹겠다.
아직 안 먹은 거죠. 먹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영수가 빵을 먹겠다. 영수가 예쁘겠다. 이 옷을 입으면 영수가 참 예쁘겠다. 요럴 때 쓰는 거죠. 자, 예쁘겠다. 아직 안 입은 거예요. 옷을. 그쵸? 영수가 학생이겠다. 이것도 추측하고 짐작하는 경우가 되겠죠. 영수가 지금쯤 학생이겠구나 하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래 시제가 되겠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로는요, 을을 쓰는데요. 영수가 먹을 빵 하면은 영수가 아직 빵을 안 먹었죠. 앞으로 먹을 예정인 빵이 되겠죠. 자, 먹다라는 동사 어간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을이 붙어서 빵을 수식해줘요. 어떤 빵이에요? 영수가 앞으로 먹게 될 빵을 얘기하는 거죠. 또 영수가 입으면 예쁠 옷. 어떤 옷이에요? 예쁠 것 같은 옷이죠. 그쵸? 요때는 뭐예요? 리을이 붙어서 옷을 꾸며주고 있어요. 아직 안 입은 거예요. 영수가 입으면 예쁠 것 같은 옷이 되는 거죠. 그쵸? 또 학생일 사람도 마찬가지죠. 학생이라는 체원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었는데 그 이다의 어간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이 붙어서 사람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내년쯤 학생일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여기서 어때요? 아직 학생이 안 된 거죠. 내년쯤에 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도 과거나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 부사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 같은 거요. 영수가 내일 먹을 빵. 영수가 내일 입으면 예쁠 옷. 모레쯤 학생일 사람. 다 되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get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돼요. get은요, 단순히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 추측이라든가 의지라든가 가능성 같은 의미도 함께 드러내고 있어요. 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아시라든가 어도요.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는 지속이라든가 확신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는데요. 요건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확신 같은 경우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영수가 할머니를 닮았구나 할 때 요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완결된 어떤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걸 나타내죠. 또 넌 오늘 죽었다.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지금 뭘 썼어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어시 들어갔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넌 오늘 죽었다. 와 같은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어떤 상황이 분명할 때, 그것이 실현될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할 때, 그럴 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쓰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은요. 단순히 미래 시제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추측이라든가 의지, 가능성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과거 시제를 우리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악과 엇 같은 경우에도요. 과거 시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속의 의미를 전달할 때도 있고 확신의 의미를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 외에도 동작상이 있어요. 동작상은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을 동작상이라고 하는데요.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진행상 같은 경우에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동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보조 용언과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진행상을 나타내는 보조 용어는 있다와 가다가 쓰이고 있어요. 앞에 있는 고와 아는 연결 어미가 되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해주는 연결 어미가 쓰인 거죠. 여름이 오고 있다라는 예문을 보시면 여름이 오는 그 동작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죠. 이때 본용언 오다 뒤에
보조용은 있다가 붙었어요. 얘는 연결어미가 되겠죠. 보조용은 있다를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여름이 오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봄이 끝나간다도 마찬가지죠. 끝나다라는 본용어는 뒤에 보조용어는 간다가 붙었는데요. 이때 본용어는요, 끝나다라는 동사 어간 뒤에 연결어미 아가 붙었다고 봐야 돼요. 이때 자, 아모음과 아모음이 중복되니까 본용어의 말음, 아모음이 탈락을 해서 끝나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다음은 연결어미를 사용한 예문인데요. 봄이 가면서 여름이 온 거예요. 봄이 가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여름이 온 거죠. 이때 연결어미 면서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본용어니 자음으로 끝나면 매개모음 을을 살려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완료상입니다. 완료상은요,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때도 보조용어가 연결어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조용어로는 있다와 버리다를 사용하고요. 연결어미는 고소를 사용하는데요. 예문을 볼까요? 여름이 되어 있다라는 문장을 보시면요. 여름이 된 상태가 이미 완료된 걸 나타내는 거죠. 그쵸? 되다라는 본용어는 뒤에 보조용어는 있다가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름이 되어버리다도 마찬가지죠. 이미 여름이 된 상태가 완료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도 되다라는 본용어는 뒤에 버리다라는 보조용어는 붙어서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음은 연결어미를 활용해서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는 예문이에요. 봄이 가고서 여름이 온다. 봄이 간 상황은 이미 완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름이 온 거예요. 완료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결어미 고서를 사용했네요. 지금까지 종결 표현과 시간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 앞에서 그동안 공부해 왔던 품사, 또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과 구조,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쉬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는 높임 표현과 부정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